안녕하세요. 우리 집에 의사가 산다의 심호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독감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메르스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메르스 같은 경우 오면 백신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공포심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고. 만약에 독감 백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몸으로 이겨내신 분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독감 백신이 개발된 게 참 다행이고, 저는 독감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독감 바이러스 1931년에 미국의 록펠러 재단의 연구원인 리차드 쇼페라는 분이 돼지에서 처음 분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 크리스토퍼 하워드 앤드루스 경외이인 세 분께서 사람에서 처음으로 독감 바이러스를 검출을 했죠. 그리고 나서 1935년도에 첫 바이러스 백신,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이 개발돼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1942년에 그래서 이가 백신이 개발돼서 A형 2개에 대한 접종을 하게 되고요. 1940년에 발견된 이제 B형 바이러스, 거기에 대한 백신까지 추가되면서 1970년대부터 3가 백신이 개발돼서 접종을 하다가 B형 2개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B형을 놓쳤을 때 굉장히 대규모 유행이 일어나더라 해서 4가 백신 B형 2개, A형 2개 하는 게 2012년부터 미국에서 접종을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4가, 3가가 조금씩 균형이 이제 달라지고 있죠. 4가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유행을 감시하기 위해서 WHO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독감 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GISRS라는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15개 WHO 회원 국가에서 141개 국가의 인플루엔자 센터와 6개의 인플루엔자 협력센터, 4개의 WHO 필수 규제 연구소, 그리고 13개의 WHO H5 기준 실험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1년에 수백만 개의 샘플을 수집해서 구분을 하고 분석하고 치료법을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다음에 또 뭐가 올지 회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회의가 마지막 완료돼서 보통 개발되는 게 2월 달에 끝나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4월, 5월까지 독감 바이러스가 있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독감이 봄에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3월에야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해보다 한 달 늦게 독감에 대한 균주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바이러스들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를까요? 다른 이유는 바이러스 특유의 생존을 위한 변신입니다. 변신인데 보통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소변이가 있고 대변이가 있어요. 소변이는 이제 영어로는 엔티젠 드리프트라고 하는데 항원이 모양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약간 물결치듯이 바뀌어서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럴 때는 조금 변했는데도 알아먹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면역체계에서 비슷한 게 있었던 기억이야 하고 어느 정도 커버를 하기 때문에 큰 유행은 아니지만 좀 그래도 평년보다 많이 유행을 하겠죠. 대변이는 뭐냐면 변이가 아주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안티제닉 시프트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표면이 아주 많이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변이하고 소변이 차이는 이제 면역 시스템이 봤을 때, 백혈구가 봤을 때, 항체를 봤을 때 얘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알쏭달쏭한 거 있잖아요. 몽타주로 말하면 그냥 파장하고 온 게 소변이가 되는 거고 성형을 해버린 게 대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이가 됐을 때는 대유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바이러스가 소변이 대변이를 했을 때 걔네들도 힘들어요. 대변이 소변이 있을 때 실제는 생명은 살아남지만 전염성이나 그 감염의 독성이 약해지면서 사멸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위험이 많이 되지 않지만 그게 한 번씩 크게 발생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WHO에서는 이걸 정밀하게 전 세계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꾸 바뀌는 그 바이러스 형태 때문에 면역 체계에 새로운 자극을 줘야 되니까 새로 이제 접종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백신을 맞죠. 한 번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라는 게 뭐냐면은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다른 단백질에 대해서 항체를 개발하는 거죠. 그런 것들인데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는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고 2019년 올해죠. 올해 4월부터 그 미국 국립보건원 NIH 산하에서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백신 개발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범위한 예방 백신을 할 수 있는 임상 실험을 시작해서 첫 환자를 모집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나온다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희망적인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류가 천연두를 거의 박멸해서 지금 천연두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보관 센터에만 있는 거 아시죠? 독감도 언젠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백신은 보통 이제 아까 말한 HA나 그러니까 헤마글루틴이나 유라미네이스에 대한 이제 항체를 만드는 것들인데 항체를 만들 수 있게 자극을 하는 것들인데 HA의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이 머리 얘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만들거든요. 얘가 자꾸 변이도 많고 만드는 과정에서 또 바이러스도 스스로 복제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뀌면서 도망가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접종 성공률 예전 같은 경우는 70에서 90% 그랬는데 요즘엔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 안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꼭 삼가라 하더라도 사가에서 하나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몸의 면역 체계가 자극이 되면 항체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맞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 접종을 하시고 나면은 항체가 몸에서 충분한 양의 생성이 돼서 바이러스하고 싸워서 이길 정도까지 되려면은 2주 정도 걸려요. 그때까지는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의 지속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기도 하는데 보통 6개월 정도를 피크로 보거든요. 접종을 너무 빨리 9월에 했다. 그럼 3월까지는 막아주는데 4월, 5월 되면 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70 이상 넘으신 어르신들은 이 접종 유효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시즌에 2번 접종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상으로 독감 백신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렸습니다. 건강한 겨울 보내십시오.